안녕하십니까. 에듀영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2015년 8월 16일 시행한 기출문제 냉동공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1번. 냉동장치 내에 불응축가스가 혼입되었을 때 냉동장치의 운전에 미치는 영향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불응축가스라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응축이 되지 않는 거죠. 응축이 되지 않는 가스를 불응축가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불응축가스의 종류로는 가장 많은 게 공기였고, 그리고 오일, 그 압축기 안에 있는 윤활유가 증발한 오일의 증기 역시 불응축가스에 속합니다. 왜? 쉽게 응축되지 않거든. 자, 그러면 이 불응축가스가 많아진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냉동장치에 악영향이 미치는 거죠. 왜? 응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냉매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 좋은 가스가 많아지면 냉동장치의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이 내용과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열교환 작용을 방해하므로 응축 압력이 낮게 된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열교환 작용을 방해한다라는 건 맞죠. 왜? 배관이 이렇게 있으면 냉매가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냉매가 가득 차 있을 때 결국 전열 구간은 어디예요? 이 배관의 표면이야. 그런데 불응축가스가 들어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공기가 찼어. 공기가 이만큼 찼다라는 거는 이만큼의 면적이 죽어버리는 거죠. 여기는 전열 교환 못하는 거야.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응축가스가 늘어나게 되면 열교환 작용을 방해하므로, 요거는 맞아요. 이 문장은 맞단 말이야. 응축 압력이 낮아진다? 이게 틀렸죠. 왜? 불응축가스가 많이 차게 되면 쉽게 응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축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응축기의 압력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응축 압력이 올라가고 토축가스 온도가 늘어나고 압축비가 상승하니까 그 동력섭이 늘어나고 냉동장치의 효율은 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린 거 1번이겠죠. 열교환 작용을 방해하므로 응축 압력은 높아진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21번에 틀린 것은 1번. 그럼 뭐 참고적으로 나머지 읽어보면은 2번에 냉동 능력 감소, 3번에 소비 전력 증가, 4번에 실린더가 과열되고 윤활유가 열함이 탄화한다 해서 전부 악영향입니다. 자,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2번. 플래시가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자, 불응축가스하고 플래시가스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란 말이죠. 자, 그래서 개념을 확실히 잡읍시다. 불응축가스라는 거는 응축이 되지 않는 가스예요. 아무리 온도를 떨어뜨려도 얘는 응축이 되지 않아. 그런 게 불응축가스야. 그럼 플래시가스는 뭐예요? 플래시가스라는 거는 증발기 이전에 증발해버린 가스. 자,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딱 그려본다면 pH 선도가 있어. 그럼 이렇게 몰레르 선도를 작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럼 압축, 응축, 팽창, 증발인데, 이 플래시가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 냉동장치 증발기죠.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증발해버려서 기체 상태로 들어오는 거야.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기체 상태로 오는 가스들을 플래시가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플래시가스가 많은 게 좋아요? 적은 게 좋아요? 당연히 적은 게 좋지. 왜? 액체 상태로 여기에 들어가 줘야지 액이 증발하면서 주변의 열을 뺏는 냉동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몰레르 선도를 딱 작도했을 때 플래시가스 구간은 여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플래시가스. 즉, 못 쓰는 거. 냉동 효과가 없는 가스가 이 플래시가스인 거야. 결국 두 개 다 악영향이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뜻은 다르다는 거. 불응축가스는 응축이 되지 않는 거. 플래시가스는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증발해버린 가스. 자, 이해 가시죠? 그래서 플래시가스는 냉매의 개념을 갖고 있는 거고요. 불응축가스는 응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공기 또는 뭐 유증기 이런 종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돌아갑시다. 22번에 플래시가스는 무엇을 말하는가? 답은 1번이겠죠. 냉매 조절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 즉시 증발하여 기화하는 냉매이다 해가지고, 자, 오리피스라는 거는 팽창 밸브의 입구 측에 달려 있습니다. 즉 팽창 밸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팽창 밸브에서 딱 교축을 시키는데, 교축이 되면은 무화되죠. 무화가 되면은 반은 증기 반은 기체야. 반은 증기,
반은 반은 증기, 반은 액체야. 그죠? 그래서 요 액은 결과적으로 냉동 효과를 일으키는 요소가 될 거고, 증기는 뭐가 되는 거야? 플래시가스가 되는 거야.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이잖아. 그죠?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교촉을 했는데 일부 무화돼가지고 일부는 증기로 바뀌고 일부는 액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는 액이었어. 그리고 나머지 증기는 플래시가스였어. 자, 요렇게 개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냉매 조절 오리피스를 통과할 때 즉시 증발하여 기화하는 냉매, 증기로 바뀐 거죠. 증발기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22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23번에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건조도 X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건조도 X 뭡니까?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로 딱 나눠져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시를 합니까? X는 0인 상태, X는 1인 상태. 어디가? 여기 포화 X선은 건조도가 0이다. 즉 건조하지 않다, 액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거 건포화 증기선은 100% 기체다. 그죠? 1이라는 게 결국 퍼센테이지잖아요. 0은 0%, 1이라는 건 100%란 말이야. 그래서 건조한 정도가 100%다. 요게 건조도죠. 자, 그렇다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몰리에르 선도의 포화 X선상 건조도는 1이다 돼 있는데 포화 X선상 건조도는 0입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2번에 액체 70%, 증기 30%인 냉매의 건조도는 0.7이다. 자, 요렇게 습증기가 있다면 여기 액이고 여기 기체라고 합시다. 그럼 액이 70% 있고요. 기체가 30% 있어. 그러면 요거는 X는 얼마일까? 건조도라는 거는 건조한 정도라고 했죠. 그러면 기체가 기준이 돼야지. 그래서 요 습증기의 현재 건조도는 0.3이구나.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렸겠죠. 그 다음 3번에 건조도는 스포화 증기 구역 내에서만 존재한다. 맞네요. 3번이 답이겠네. 그래서 23번의 답은 3번이고 4번은 왜 틀렸냐? 건조도라 함은 과열 증기 중 증기에 대한 포화 액체의 양을 말한다. 아주 포괄적으로 틀렸네요. 그래서 제가 맞게 고쳐드리면 건조도라 함은 습증기 중 액체에 대한 포화 증기의 양을 말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23번에 맞는 건 3번밖에 없어요. 자, 다음 24번 문제. 액 분리기에서 분리된 냉매의 처리 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1번 가열시켜 액을 증발 후 응축기로 순환시키는 방법 돼 있는데 응축기로 순환시키는 게 아니고 압축기로 순환시키는 거죠. 그 틀린 거 1번이네요. 나머지도 한번 보게 되면 2번에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증발기가 있고요. 증발기, 그리고 액 분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 압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팽창 밸브가 있으면 증발기에서 배관이 이렇게 통과해서 액 분리기로 연결되고 이렇게 압축기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냉매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증발을 했는데 이론상 여기서 나오는 건 건포화 증기인 게 가장 좋은데 실제로 증발을 시켜보면은 효율이 100%인 기간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기에 일부 액이 섞여오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그대로 압축기에 보내버리면은 리퀴드백이 일어나죠. 그래서 요 액 분리기를 설치해가지고 이 하부에는 액을 고이게 만든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2번처럼 이제 요 액을 회수를 해줘야 돼. 회수를 해서 재사용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분리된 액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해서 2번부터 볼게요. 증발기로 재순환시키는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액을 딱 빼가지고 팽창 밸브 전단에 연결해서 재사용하는 거예요. 다시 무화시켜서 다시 증발시키는 거지. 요 방법이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가열시켜서 액을 증발시킨 후 압축기로 순환시키는 방법에서 뭐 요런 데다가 전열 코일을 감는다던가 히터를 써가지고 요 밑에 있는 액을 다시 증발시키는 거야. 다시 증발시키면 자연스럽게 기체 상태로 압축기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게 3번에 대한 얘기고 1번이 틀린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4번 고압측 수액기로 해수하는 방법에서 고압측에 보면은 이 압축기 다음에 응축기 다음에 좀 작게 그릴게요. 수액기가 있어요. 수액기.
그러면 얘는 팽창 밸브 전에 증발기로 재순환 시켰다면 얘는 이렇게 해가지고 수액기 쪽으로 보내버리는 거야. 애기니까 수액기 쪽으로 보내면 수액기에서 다시 걸러가지고 팽창 밸브 쪽으로 보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방법들을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24번에 틀린 거는 1번밖에 없죠. 나머지 2, 3, 4번은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5번 팽창 밸브 궤도가 냉동 부하에 비하여 너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팽창 밸브의 궤도가 작다 이 말은 요 팽창 밸브가 많이 닫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유량이 증발기로 넘어가는 유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증발기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냉매 유량이 어떻게 됩니까? 감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냉매 유량이 감소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증발기에서 증발시킬 수 있는 냉매량이 너무 작은 거야. 그러면 배관 내에서 액이 이렇게 적당하게 차 있을 때 충분히 증발시키고 거의 건포 압축에 가깝게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얘는 냉매 유량이 너무 작으니까 요만큼 있다 칩시다. 요만큼 다 증발시키고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다 증발시키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 증발기라는 거는 실내에 설치가 돼 있잖아요. 그럼 여름철에 실내가 얼마나 더워? 그죠? 부하가 크단 말이야. 그 뜨거운 열기를 계속 받다 보니까 증발기는 어떻게 됩니까? 과열되는 거예요. 과열. 즉 이 냉매 자체의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냉매 유량이 적을 때는 냉매가 과열되는 거야. 과열돼서 압축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 과열 압축이 되는 거지. 과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꼬르입니다. 냉매 유량이 작을 때는 과열 압축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과열 압축이 발생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압축비 상승, 토축가스 온도 상승, 윤활유, 열화 및 탄화, 그 동력 증가하고요, 냉동 효과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악영향인 거예요. 그 반대로 말 나온 김에 반대로 냉매 유량이 반대로 많을 때는 어떻게 될까? 가득 차고 또 남았어 냉매가. 그럼 일단 증발기가 계속 증발을 시킬 수 있죠. 즉 온도는 확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냉매 유량이 많으니까 다 증발시키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남아있는 냉매 액이 압축기로 넘어가서 액백이 일어나는 거죠. 리퀴드백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냉매 유량이 작을 때는 과열 압축되는 거고요. 냉매 유량이 많을 때는 리퀴드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너무 많거나 너무 너무 적으면 안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당해야 된다 이 말인데, 자 그럼 문제로 돌아가서 25번에 팽창 밸브 궤도가 너무 작을 때입니다. 냉매 유량이 작을 때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일단 1번에 토출가스 온도 상승, 그렇죠, 과열 압축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 2번에 압축기 동력은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겠죠. 악영향이니까. 틀린 거는 2번이네요. 압축기 소비 동력은 증가한다. 그 나머지는 3번에 냉매 순환량 감소되고 4번에 압축기 실린더가 과열된다. 과열 압축이니까요. 자, 그래서 25번에 틀린 것은 2번밖에 없습니다. 자, 그다음에 26번. 압축기 기동 시 윤활유가 심한 기포 현상을 보일 때 주된 원인은, 자, 심한 기포 현상, 오일 포밍 현상이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압축기 내에는 윤활유가 이렇게 존재하는데 압축이 되다가 냉동장치가 운전할 때는 괜찮은데 운전을 정지시키면은 이 실린더가 식죠. 자연 냉각된단 말이에요. 식게 되면 원래는 기체 상태로 존재하던 냉매가 식어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액체 상태로 응축돼가지고 액체 상태로 변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밑에는 결과적으로 뭐가 있는 거예요? 냉매 액과 그리고 윤활유가 짬뽕돼 있는 거지, 섞여 있는 거지,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기동시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압축기에 전원을 딱 투입했어. 그럼 갑자기 압력이 급변하면서 냉매액은 급증발해버리겠죠. 근데 냉매액이 급증발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요 윤활유가 파바바박 튄단 말이야. 왜? 갑자기 막 증발하니까. 그런 상태에서 윤활유가 어떻게 변합니까? 기포 상태로, 포밍 상태로 변하는 거예요. 즉 거품이 끼는 현상. 요런 거를 오일 포밍이라 하고요. 오일 포밍이 발생되면 어떤 현상이 같이 일어납니까? 이 오일이 튕겨져 나가면서 장치를 때려버리죠. 그래서 잘못하면 냉동장치가 고장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압축기 기동 시 윤활유가 심한 기포 현상을 보여주는 주된 원인은 4번이죠. 냉매가 윤활유에 다량 녹아있다. 말씀드렸죠. 이렇게 섞여 있다가 갑자기 기동하면은 이런 오일 포밍과 오일 해머링이 발생한다고.
자,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동 전에 히터라든가 뭐 이제 가열 장치를, 기타 가열 장치를 이용해 가지고 그 냉매를 미리 증발시켜 버리는 거죠. 그리고 운전하면은 안전하게 운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26번의 주된 원인은 4번이네요. 자, 다음 27번. 응축기의 냉각 방법에 따른 분류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해가지고, 아이고, 요런 건 뭐 읽어만 봐도 답 나오죠. 2번에 노랭식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27번에 틀린 것은 2번. 자, 그 다음 28번. 어떤 냉동장치에서 응축기용의 냉각수 용량이 7,000kg/h이고 응축기 입구 및 출구 온도가 각각 15도씨와 28도씨였다. 압축기로 공급한 동력이 5.4 곱하기 10의 4승 kJ/h라면 이 냉동기의 냉동 능력은 단 냉각수의 비열은 4.1855 kJ/kg 독해이다 라고 해서 좋네요. 자, 이번에 차가 이게 2015년 8월 냉동공학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풀고 있는 이번 회차가 그 계산하는 문제들은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저도 이래 강의 준비하면서 풀어봤지만 이번 회차가 난이도가 꽤 높은 편이에요. 계산 문제만.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는데 일단은 모르면은 제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조건을 정리해라 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각각의 조건을 정리해 보자면 어떤 냉동장치의 응축기의 냉각수의 용량이 7,000kg/h래요. 그럼 냉각수 양이잖아. G는 7,000kg/h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온도 좋네요. 온도 이거 델타 T죠. 델타 T가 28-1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 kJ/, 도K라고 했으니까 얘는 도K라고 적어줘야겠네요. 그리고 압축기로 공급한 동력을 줬네. 자, 동력이라는 거는 AW 압축기의 1입니다. 압축기의 1이 5.4 곱하기 10의 4승이랍니다. 그리고 얘가 kJ/h고요. 그리고 비열 줬네요. 냉각수의 비열 C가 4.1855 kJ/kg의 독해이다. 이렇게 줬네요. 자, 그렇다면 지금 주어진 게 뭡니까? GC 델타 T 주어졌고요. 그 다음 AW 주어졌어. 그리고 구해라 라는 건 뭡니까? 냉동 능력을 구하래요. QE라고 할게요. 냉동 능력. 자, 냉동 능력을 구해라 라고 해가지고 준 게 일단 AW 줬어. AW 줬고, 그리고 응축기의 용량을 준 겁니다. 응축기 용량을 QC라고 합시다. 이게 응축 능력. 자, 그러면 응축 능력 구해야죠. 조건 줬잖아. 조건 줬잖아. 이게 왜 응축기의 능력인지는 보시면 아시겠죠. 냉각수 줬고, 그리고 응축기 입출구 온도 줬으니까 당연히 응축 능력에 대한 조건들이지, 요 세 가지는. 자, 그래서 일단 응축 능력 구해봅시다. QC는 GC 델타 T니까요. G가 7,000kg/h 단위까지 적어드릴게요. h 곱하기, 자, 비열 4.1855 kJ/kg의 독해이다. 그리고 곱하기 델타 T 28-15, 얘는 독해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단위 정리하면 K 사라지고 킬로그램 사라지니까 뭐가 돼? kJ/h가 되네.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시게 되면은요, 380,880 kJ/h가 나옵니다. 자, 요렇게 구하고 보니 답이 있다 없다? 없어. 그죠? 당연히 없지. 얘는 뭔데? 응축 능력이잖아. 그러면 선생님, 냉동 능력 어떻게 구합니까? 아이고, 이쯤 되면 이제 눈치를 채셔야지. 자, 이렇게 몰려있는 선도가 있을 때 요게 냉동 능력 Q이에요. 그리고 요 위에가 응축기잖아. QC가 되는 거야. 그럼 얘는 뭡니까? AW가 되겠지. 자, 감이 오죠? QE를 구하려면 이 전체 QC에서 AW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QC-AW는 QE라는 냉동 능력이 되는 거야. 자, 여기서 QC가 얼마야? 요거 380,880
마이너스 AW 어디 있습니까? AW 여기 있네. 여기. 그래서 이거 10의 4승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하면 1개, 2개, 3개, 공 3개 붙네요. 5, 4, 0, 0, 0 이렇게 되겠죠. 얘도 킬로줄 파워, 얘도 킬로줄 파워니까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면은 답이 326880 킬로줄 퍼 아워가 나와요. 그런데 답에서는 곱하기 10의 5승이야. 그럼 뭐예요? 여기서 5번 하나, 둘, 셋, 넷, 5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3.26880까지 넣어줄까요?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여기서 반올림 한번 해보세요. 반올림 하면은 3.27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또 10의 5승을 곱해주면은 결국 얘가 되니까. 자, 이렇게 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위가 킬로줄 퍼 아워가 되겠죠. 자, 그러므로 28번의 답은 2번 3.27 곱하기 10의 5승 킬로줄 퍼 아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9번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는 냉매가 어느 것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보기 보니까 증기의 밀도가 크기 때문에 증발기관의 길이는 짧아야 한다. 그리고 물을 함유하는 알루미늄 및 마그네슘 합금을 침식하고 전기저항이 크다. 이건 뭐 프레온 냉매에 대한 성질일 거고, 그 다음에 천연고무가 침식되지만 합성고무는 침식되지 않는다. 이것도 프레온 냉매에 대한 성질인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응고점이 약 마이너스 158도씨로 극히 낮다 해서 요 응고점을 보고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번의 답은 R12가 되고요. 요 내용 찾아보고 싶으시면 교재 100페이지 한번 펴보시면 이 R12 또는 뭐 프레온 냉매들에 대한 성질 나오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0번 문제. 어떤 냉동기로 1시간당 얼음 1톤을 제조하는데 50ps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10도씨이며 얼음은 마이너스 10도씨였다. 이 냉동기의 성적 개수는 단 융의 열은 335kJ/kg, 물의 비열은 4.2kJ/kg 독해. 그 다음에 얼음의 비열은 2.09kJ/kg의 독해이다 라고 해서 좋습니다. 자, 이 문제 역시 조건을 정리해보면 대충 답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원하는 값은 뭡니까? COP라고 해서 성적개수죠. 성적개수는 AW분의 스몰 q 해가지고 압축 1분의 냉동 효과였죠. 요게 뭐 냉동 능력 QE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단위에 따라서 그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 공식을 이렇게 적어 놓고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은 AW는 얘는 50ps라고 해서 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요 냉동 능력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냉동 능력을 한번 찾아보자니 지금 조건이 10도씨 물을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으로 만든다라는 조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일단 구해보면 되지. 자, 10도씨 물을 냉각을 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0도씨 물이 되고요. 그리고 또 냉각을 하면은 0도씨 얼음으로 바뀌고요. 그리고 또 냉각하게 되면은 여기서 원하는 마이너스 10도씨 얼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조건이 뭐다? 자, 이게 1번, 2번, 3번이라고 했을 때 각각의 조건 뭡니까? 물에서 물이고 온도만 변했어. 현열, QS. 그 다음 물에서 얼음으로 바뀌고 온도는 변하지 않았어. QL, 잠열. 그 다음 얘는 얼음 상태 똑같은데 온도만 변했어. QS, 현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각각 구해보면 되지. 1번은 현열이니까 GC 델타 T로 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G가 1톤이라고 했으니까 킬로그램을 바꾸면 1000 곱하기 주어진 조건대로 푸셔야 되죠. 물의 비열이 4.2kJ/kg 독해이다. 자, 물의 비열 C 4.2가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온도차죠. 10-0 하면 되겠네. 10-0. 그리고 답의 단위는 당연히 kJ/h겠죠. 그 조건을 kJ로 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에 잠열입니다. 잠열은 뭐예요? GR로 구하죠. 그래서 G는 똑같대. 1000 곱하기, 자, R은 응고 잠열인데 응고 잠열이나 융의 잠열이나 똑같다.
그래서 융해열 넣습니다. 3, 3, 5 이렇게 구하면 되고, 그 다음 3번도 현열이니까 지시델타 T죠. 1000 곱하기 얘는 뭔데? 얼음이잖아. 그러면 얼음의 비열 넣어야지. 2.09 곱하기 온도차는 0 빼기 마이너스 10입니다. 0 빼기 마이너스 10. 자, 정확히 넣어주셔야지 답이 정확히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각각 한번 구해보면 42000 그리고 얘는 뭐 335000 그래서 3번은 209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각 단위는 뭐예요? 킬로줄 퍼 아워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가지 다 더합니다. 이렇게 더하면은 자, 결국 스몰 q 또는 뭐 q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딱 구분 지어서 하나하나 구분 지어서 해버리면 머리 아프니까 그냥 고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 세 가지를 다 더해보니 냉동 능력이 397900 kJ/H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OP 어떻게 구합니까? 요렇게 구하면 된다며. 그래서 땡땡땡 COP는 397900 나누기 AW 얼마입니까? 50PS야. 근데 50PS를 열량으로 바꾸려면 곱하기 632 해야지 kcal/H가 나오죠. 그런데 임마 이거 단위 뭔데? kJ/H란 말이지. 그럼 얘를 뭘로 바꿔야 됩니까? kJ로 바꿔야 돼. 1kcal는 4.2kJ가 같다. 이 말은 1kcal/H는 4.2kJ/H와 같다. 이 말하고 같죠. 그래서 곱하기 4.2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얘가 kJ/H가 되면서 싹싹 사라지면서 성적 개수, 즉 효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kcal는 4.2kJ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해서 이렇게 구해보시면 답은 2.99 얼마입니까? 아, 땡땡 3이구나. 성적 개수 3이구나. 자,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회차에 문제가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그 다음 31번 왕복동식과 비교하여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했네요. 자, 왕복동 압축기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피스톤이 상하로 왕복 운동하는 거죠. 뭐 좌우로 왕복 운동할 수도 있고, 스크롤식이란 건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롤이 말려 있어. 스크롤이. 그럼 얘가 뺑뺑뺑뺑 돌아가면서 스크롤과 스크롤 사이의 공간에 의해서 압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이 스크롤 압축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있어 압축 효율이 낮다라고 돼 있는데, 자, 흡입 밸브, 토출 밸브 있는 거 뭡니까? 왕복동식. 얘는 흡입 토출 밸브가 없어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왕복동식에 대한 설명이 될 거고, 스크롤식으로 바꾸자면 흡입 밸브나 토출 밸브가 없어 압축 효율이 높다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 겁니다. 그 나머지 2, 3, 4번은 맞으니까 읽어보시고요. 31번에 틀린 것은 1번. 자, 그다음 32번 이상기체를 정압하에서 가열하면 최적과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자, 정압하에서 가열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압력은 일정한 상태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봅시다. 압력이 일정한 상태, 보온 압살이라고 했죠. 보일의 법칙은 온도가 일정하고, 샬의 법칙은 압력이 일정하다. 보온 압살.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압력이 일정한 거니까 샬의 법칙이 되겠네. 샬의 법칙, 압력이 일정한 상태, 정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기준이 되는 공식이 뭡니까? T분의 PV는 C라는 공식인데, 요거를 이제 샬의 법칙으로 바꾸면 압력이 일정하니까 압력은 사라져. 그래서 요걸 다시 쓰면은 T1분의 V1은 T2분의 V2와 같죠? 자, 여기서 최적이 기준이 됩니다. 최적 V1은 T1 넘어가니까 T1 V2 나누기 T2가 되는 거죠. 자, 이래서 비교하는 거죠. 압력이 일정할 때는 최적과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비례한다. 이게 샬의 법칙이야. 자, 이거 적어 드릴까요? 압력이 일정할 때 굳이 적어 드린다면 압력이 일정할 때 최적과
온도는 일정하다,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샤레 법칙이잖아요. 교재에는 36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2번에 이상기체를 정합화해서 가열하면 최적과 온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온도 올라가지고 가열하면 그럼 최적은 비례하니까 같이 올라가. 그래서 답은 1번이지. 최적 증가, 온도 상승. 자, 그 다음 33번. 다음에 몰리에르 선도는 어떤 냉동장치를 나타내는가? 뭡니까? 2단 압축, 2단 팽창이잖아요.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리면 상당히 골치 아프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 한 번, 두 번, 팽창 한 번, 두 번. 그래서 1단, 2단, 1단, 2단 해가지고 2단 압축, 2단 팽창이에요. 그럼 2단 압축, 1단 팽창은 이렇게 해가지고 압축 한 번, 두 번, 그리고 팽창 한 번, 보조 팽창 한 번 해가지고 압축 한 개, 두 개, 그 주팽창은 한 개 해가지고 2단 압축, 1단 팽창이 되고, 또 한 가지 뭐 있었습니까? 이원 냉동 사이클이라는 아이가 있었죠. 사이클이 이렇게 한 개, 두 개 이렇게 그려지면 이원 냉동 사이클이 됐었다.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4번 2단 압축, 2단 팽창 냉동 시스템이 되겠죠. 자, 그 다음 34번. 냉동 사이클에서 응축 온도를 일정하게 하고 증발 온도를 상승시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있을 때요. 이렇게 있었는데 응축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증발 온도를 상승시켰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증발 온도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자, 이러면은 기존의 압축비보다 압축비가 줄어들고요. 그 냉동 효과 어떻게 됩니까? 냉동 효과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늘어난 거야. 그죠? 그래서 응축 압력이 일정하고 증발 압력이 올라가게 되면은 좋은 겁니다. 좋은 거. 압축비 감소하고 냉동 효과가 커진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답은 1번이죠. 냉동 효과가 증가한다. 그 나머지 왜 틀렸냐? 2번에 압축비는 감소하죠. 그 다음에 3번에 압축 일량 역시 압축비만큼 감소해요. 그 다음 4번에 토출가스 온도도 압축비만큼 감소하겠지. 그래서 34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30도씨의 공기가 최적 1m 삼승의 용기 게이지 압력 5kg/제곱센치의 상태로 들어있다. 용기 내에 있는 공기의 무게는 해가지고, 자, 이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으로 푸셔야 되는데,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뭐였어요? PV는 nRT. 요 공식은 한 번씩들 눈에 익혀둬라 라고 제가 이론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적으면 PV는 n이라는 거는 뭘 쓰니까 n분의 WRT가 되는 거죠. 자, 얘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지금 원하는 게 뭔데? 용기 내에 있는 공기의 무게, 웨이트, 야가 얼마고? 이 뜻이에요. 자, 그럼 이 공식에서 W를 구하게 되면 W는 M 올라가죠. PVM에다가 나누기 RT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R이라는 거는 그 기체 상수를 나타내는데, 이상기체 상수를 나타내는데, 이 상수는 단위에 따라서 값이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일단 이렇게 기억하세요. 문제에서 킬로그램이 나온다 하면은 R은 848입니다. 요거 외우셔야 돼요. 848, 이 단위 다 적어드리면 킬로그램에 미터 퍼 킬로그램에 또 K가 돼요. 켈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 킬로그램, 문제의 조건 중에 킬로그램이 들어있다면 848이에요. 자, 그럼 주어진 조건 그대로 넣을게요. W는 압력이 얼마예요? 게이지 압력이 5kg/제곱센치다. 자, 그러면 게이지 압력 5kg/제곱센치다. 중요한 거는 이 안에 들어갈 모든 값은 절대 압력, 절대 온도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게이지 압력이니까 대기압 더하기 1 해주시면은 절대 압력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리고 센티미터의 자승인데 요거를 미터로 바꿔줘야 됩니다. 미터. 그럼 일단 미터의 자승으로 바꾸기 위해서 곱하기 10의 4승을 하는 거예요. 만을 곱해주는 거야. 왜? 1cm, 1m라는 거는 100cm잖아요.
그러면 자승이 붙었으니까 1m의 자승이라는 거는 1, 1, 2, 3, 4cm의 자승과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10의 4승을 곱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단위를 적어 드릴게요. cm의 자승 per m의 자승이 됩니다. 그래서 날아가고 날아가니까 m의 자승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요렇게 하면은 압력 P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곱하기 최적 V는 최적이 얼마입니까? 최적이 1m의 3승이죠? 1m 3승이 됩니다. 그리고 곱하기 M은 얼마입니까? M은 분자량인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서는 공기라고 했거든요. 공기의 분자량은 29예요. 29. 그리고 요 n분의 w라는 거는 n 몰수를 구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때 분자량의 단위는 넣지 않습니다. 그냥 29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나누기, 그래서 pvm 넣었죠. 여기서 여기까지가 p고요. 그 다음 1 요게 v고요. 그럼 29가 공기 분자량 m이에요. 그 다음 이상기체 상수 r은 848 kg에 미터 퍼 kg에 켈빈 더 K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그 다음 곱하기 T는 몇 도씨입니까? 30도씨. 절대로 바꿔줘야 되죠. 더하기 273. 그래서 켈빈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단위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킬로그램 날아가고요. 그리고 얘는 센티미터는 이미 날아갔고 미터의 자승, 미터의 삼승이기 때문에 미터만 남는 거예요. 그러면 미터 사라지죠. 그리고 켈빈 사라지니까 결국 뭐가 남는 거야? 킬로그램이라는 웨이트가 남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역시 조건은 뭐 별것도 없는데 풀어보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단위를 싹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계산기 똑똑 두드려 보시면 6.77kg이 나올 거예요. 그러므로 답은 약 6.8.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의외로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다음 36번. 몰리에르 선도상에서 압력이 증대함에 따라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선이 만나는 일치점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거 쉽죠? 포화 액선과 건포화 증기 만난데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있으면 pH 선도 이렇게 있을 때 요 점을 말하는 거죠. 왜? 요게 포화 액선, 건포화 증기선이니까 얘는 뭡니까? 인계점. 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 인계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37번. 증발식 응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요 증발식 응축기는 교재 15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제가 그려드리면 증발식 응축기라는 건 요런 거였죠. 요렇게 통이 있다면 일단은 코일이 요렇게 들어옵니다. 코일이 들어오고 나가요. 자, 이때 여기서 냉매가 들어오고 이쪽으로 냉매가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냉매라는 거는 기체 상태로 들어오겠죠. 기체 상태. 왜? 응축기잖아요. 응축기니까 이 전단이 뭔데? 압축기란 말이야. 그래서 압축기의 고온과압이 기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다가 노즐을 탁 설치를 해가지고 노즐을 설치해서 물을 쫙 뿌려요. 물을 쫙 뿌려. 그러면 아래쪽에 고이겠지. 그걸 되돌려서 다시 순환을 시켜. 그래서 물로 식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상부에는 뭐가 설치됩니까? 이 상부에는 팬이라는 게 설치가 돼. 팬이라는 게 설치가 돼. 그럼 팬이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외부에 있는 공기가 쫙 흡입돼 가지고 쫙 빨려나가. 그래서 이 공기에 의해서도 식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도 식고 공기에 의해서도 식어. 그래서 이 구조가 뭐와 흡사하다? 쿨링타워, 냉각탑과 흡수하다. 그래서 흡사하다. 그래서 냉각탑하고 같은 구조를 가지는 게 이 증발식 응축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만 응축기라는 녀석은 냉매를 식히는 거고, 냉매 시켜서 여기서 나갈 때 응축돼서 액으로 보내는 거고, 그 다음에 쿨링타워라는 거는 냉각수를 식히는 거였죠. 그 차이밖에 없었다. 자, 그렇다면 증발식 응축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으니까 1번에 순행식 응축기와 공냉식 응축기의 작용을 혼합한 형식이다 해서 맞죠? 그 물로도 식히고 공기로도 식히잖아. 그래서 순행식과 공냉식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에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으며 값이 비싸다라고 돼 있는데 어때요? 외형과 설치 면적이 작아요? 아니, 엄청 커요. 그래서 외형과 설치 면적이 크고 그로 인해서 값이 비싼 겁니다. 틀린 거는 2번이죠. 그럼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3번에 겨울철에는 공냉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운전에 특히 우수하다. 그렇죠. 겨울에는 외부에 있는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그냥 팬만 돌리면 돼요. 팬만. 물 뿌릴 필요 없어. 그래서 3번도 맞고, 그 다음 4번에 냉매가 흐르는 관에 노즐로부터 물을 분무시키고 송풍기로 공기를 보낸다. 맞죠? 그래서 37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자, 다음 38번 브라인의 구비 조건으로 틀린 것은, 자, 브라인이라는 거는 현열 교환하는 냉매였죠. 그래서 1번에 상변화가 잘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렇죠. 현열 교환이니까. 그 다음 2번에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그렇죠. 얼면 안 되잖아요. 쉽게 얼면 안 돼. 그래야지 액체 상태로 계속 순환을 하지. 그 다음 3번에 비열이 적어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비열은 어때야 돼요? 커야 돼요. 비열이 커야지만 열 용량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현열 교환하는 냉매들은 모두 비열이 커야 되고요. 반대로 잠열 교환하는 거, 상태가 변하면서 냉동을 시키는 녀석은 비열이 작아야 된다라고 배웠죠. 그래서 38번에 브라인이라는 녀석은 결과적으로 비열이 커야 된다. 틀린 것은 3번이에요. 4번은 맞으니까 한 번씩 읽어보세요. 자, 다음 39번. 다음에 압력 엔탈피 선도를 이용한 압축 냉동 사이클의 성적 개수는 했네요. 자, 압력 엔탈피 뭔데요? pH 선도.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pH 선도 그려봅시다. 이렇게. 몰리에르 선도 이렇게 작도해 놨네요. pH 선도가 뭐 몰리에르 선도 같죠? 자, 그래서 수치가 133.84, 그리고 397.12, 453이라고 줬네요. 요 H는 엔탈피, H라고 적어도 되고 I라고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요 선도에서 성적 개수 COP를 구해라. COP는 AW분의 스몰 q였죠. 그래서 여기가 AW, 여기가 스몰 q네요. 그럼 그대로 넣어주세요. AW 453 빼기 397.12 빼기 397.12 분의 요 증발기 냉동효과 397.12 빼기 133.84 요 구간이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4.71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므로 39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0번. 증발기에서 나오는 냉매가스의 과열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밸브는, 과열도라는 거는 온도죠.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답은 4번. 온도식 자동 팽창 밸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영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